안녕하세요. ICT 표준화 전략맵 2026 방송 미디어 분과를 설명드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추영권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 등 방송 미디어 분과의 표준화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시켜 드리고 중점 표준화 항목별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미디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기술은 우리가 잘 아는 UHD-TV, 그 다음에 AR, VR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압축 부호화하여 전달하고 이용자한테 지능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술로서 실제 크게 5개 부분, 방송 미디어 전송 기술, 방송 미디어 부호화 기술, 방송 미디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방송 미디어의 여러 가지 다른 융합 서비스 및 이를 소비하는 관점에서 품질, 신뢰를 포함한 기술, 이렇게 크게 5개 분류로 표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미디어 분과와 관련된 표준화 기구 정보는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우리가 공식 표준화 기구 국가에서 승인단인 ITU-T, 그 다음에 ISO 산하 그룹인 ISO 산하의 JTC1,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엣지 같은 공식 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쪽을 다루는 ATSC, 그 다음에 영화와 관련된 SMPTE, 그 다음에 AMWA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신 관련된 3GPP 같은 곳들이 사실 표준화 기구로서 관련된 국제 표준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 표준화 기구로서는 TTA에서 모바일 방송, 지상파 방송과 같은 TTA 방송 관련된 작업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ITUT, 그 다음에 ISO 관련돼서 국제 표준을 대응하기 위한 연구반 및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표준화 기구로서 미래방송 표준화 기구, 엠팩 뉴미디어 포럼 이런 사실 표준화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 국내에 여러 정부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TTA를 통해서 ICT 표준화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표준화 방향을 내시하는 게 본 전략 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표준화의 비전, 특히 방송 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 비전 및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 미디어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어떻게 선점하느냐, 특히 방송 미디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작, 여러 군데서 제작을 하고 여러 단말에서 소비하는 이런 표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표준을 먼저 선점을 하고 이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앞으로 차세대 미디어를 주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많은 기술들은 영향이 되어 있고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분, 현재 있는 비디오에서 몰입형 비디오, 앞으로 4세대 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는 몰입형 비디오와 관련된 기술 표준이 2029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와 관련된 기술이 현재 있는 방송이나 미디어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큰 비전 및 목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앞에 나와 있던 미디어 부하를 비롯한 5개 중점 분과별로 현재 크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표준화의 중점 항목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 부호와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비디오의 압축 성능 개선과 관련된 부분으로 비디오 성능 향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딥러닝 같은 머신 비전이 활발하게 동작함에 따라서 사람이 아닌 기계를 위한 비디오 처리 기술, 그 다음에 기계를 위한 오디오 보호화 기술, 그 다음에 AI가 3D와 접목해서 나왔다는 뉴럴 기반 비디오 표현 기술, 그 다음에 AI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보호화, 라이트 필드 보호화, 이런 부분들이 비디오 보호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뒤에서 나타날 중점 항목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과 미디어 제작과 관련돼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방송사에서 만들어진 모든 미디어들이 이제 IP 기반 제작 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것 관련해서 IP 기반 오류 모니터링 추적 기술에 대한 부분이 중점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송만 하는 건 아니죠.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응용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융합 서비스에서 응용 시그널링 기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방송 관리 기술과 관련된 기술들이 현재 중점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미디어 품질 신뢰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화질 측정 기술, 특히 요즘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실제 작업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생성된 부분에 대한 이런 화질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진 측정하는 지표가 있고 실제로 정량적으로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요된 표준화 방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부분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표준화 중점 항목은 크게 부하에서 5개 부분, 그 다음에 제작 관련해서 하나, 그 다음에 융합 서비스에서 둘, 그 다음에 품질 측정 관련해서 하나가 있고요. 아쉽게 현재 전송 부분에서는 금년도에는 중점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미디어 전송에 사용되는 주된 표준화 부분이 최근에 ATS 3.0을 비롯해서 완성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나온 수 있는 표준이 조금 일정이 멀리 있다고 사정을 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그 해당되는 내용이 빠졌고요. 그래서 내년 이후 아마 새롭게 로드맵 정하고 전략맵을 통하면 새로운 방향, 특히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미디어 보호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는 차세대 비디오 보호와 표준 기술입니다. 뭐 저희는 간단해서 현재 있는 가장 뛰어난 비디오 표준이 VBC이기 때문에 비욘드 VBC, 그러니까 BBC 다음에 비디오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비디오 표준은 8K급 이상의 고해상도, 그 다음에 높은 프레임 레이트, 요즘 120, 뭐 240까지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찰나당 12비트, 10비트, 그 다음에 좀 와이드 가머시라고 하는 넓은 세격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높은 압축 기술을 가져오는 걸 가지고 있고요. 특히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새로운 비디오 표준이 나오면 기존에 나와 있던 비디오 압축 성분을 약 50% 이상 성능을 개선했을 때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전통적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비디오 표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엠팩에서 이제 JTC1의 워킹그룹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ITUT SG21이 함께 비디오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BET이라고 해서 조인트 비디오 엑스퍼트 팀이라고 하는 이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도 10월 달에 현재 있는 새로운 표준에 대한 CFE, 에비던스를 이미 확인을 했고, 내년도에 CFP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기술 제안을 받는 작업을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맞는 표준 특허를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높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영상 비디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 신경망 특징 부화 표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기계를 위한 비디오와 관련된 기술 표준이고요. 참고로 이거 기계를 위한 비디오는 두 가지 정도 표준이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 코딩 포 머신즈라고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을 비디오를 압축을 하되, 이게 머신이 딥러닝이 처리하는데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에 처리하는데 필요한 성분으로 최대한 압축하는 표준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징 부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비디오를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의 그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이슈가 항상 딥러닝 같은 데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를 취해서 영상을 전송을 하지 않고 딥러닝의 일부 특징만을 잘 압축해서 전송을 하면 실제로 기존에 나와 있던 기능들을 충실하게 한다라고 해서 영상이 아닌 영상으로 얻어진 특징을 압축 전송하는 방식, 이걸 이제 특징 부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징 부호화도 엠팩에 있는 SC29 워킹그룹 4에서 피처 코딩 포 머신즈라고 해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내년도 이후에 이제 워킹 드래프트 또는 CD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표준 특화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름도 비슷하죠? 이제 기계를 위한 오디오 보호. 방금 전에 했던 게 비디오라면 오디오 부분에서도 현재 이와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채널 오디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채널의 오디오 신호와 같은 부호화 및 전송 표준 기술을 지금 앞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거는 이제 워킹그룹 6에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1차 컬퍼 프로포절에 대한 비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무손실 부호와 관련돼서 메타데이터와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손실 부호까지 좀 더 확대될 예정이라서 이것 여러 가지 응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특허 개발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딥러닝과 이제 3D가 만나서 나오는 뉴럴 공간 비디오 표준 표현 및 압축 표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 CVPR이나 이런 세계적인 탑 티어급의 국제 컨퍼런스 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기술 중 하나가 딥러닝을 이용한 몰입형 비디오, 뭐 소위 얘기하는 가우시안 스플래팅 코딩과 관련된 이 기술의 논문들이 제일 많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뭐 2D 비디오 또는 3D 입력을 가지고 새로운 3D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표준화가 엠팩에서 워킹그룹 4, 워킹그룹 7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다른 SC19 같은 데 그 SC42 같은 데서 현재 표준화가 일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아직은 표준화가 완전히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표준화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표준을 채택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그래픽 도구들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채택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메시나 포인트 클라우드 이후를 차지하게 될 중요 정보로 간주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에 대한 표준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하나는 이제 AI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 기술이고요. 현재 이건 이제 말 그대로 AI로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3차원 공간의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2D 비디오에서.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스파스하게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및 신호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치 정보,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정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AIPCC 관련돼서도 현재 표준화가 엠팩에서 워킹그룹 7에서 진행되고 있고 아마 26년도 정도에서 활발하게 표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디어 보호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작과 관련된 부분.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겠지만 현재 있는 방송이나 미디어 제작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예전에 이제 테이프 베이스에서 이제 IP 기반 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기종 장비,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특정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많이 주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제작사의 장비가 왔을 때 상호 완성을 어떻게 보장을 하는가 라는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장비 간에 어떻게 오류를 찾고 어떻게 진단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준에 대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드밴스 미디어 워크플로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제작과 관련된 표준화 기구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방송사 위주나 조금 제작과 관련된 일부 표준화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표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IPR을 확보하고 표준화 기술 추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 방송망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 분류 및 시그널링 표준입니다. 현재 그 점점 활용도가 약간 줄어든다고 할까요? 조금 적어가는 UHD 방송망 자체를 이용을 해서 방송뿐이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아래쪽에 보시고 있는 고정모 위치 서비스, 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멀리 가는 점을 이용을 하면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지역,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밀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및 시그널링 정보를 어떻게 보내고 만드느냐 관련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국내 이제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그 실험 및 표준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 표준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이제 ATSC와 같은 국제 방송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핵심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표준화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송출 장비 연동 인터페이스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중간 제작 및 송출 장비를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화고요. 실제로 미래방송 포럼이나 방송 표준 관련된 부분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제작을 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서버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직접 같이 제작을 하고 같이 송출할 수 있는 이런 본격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감 미디어 서비스 정렬 품질 측정 표준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2D 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해상도나 이런 관심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신 이제 3D로 나왔을 때 VR이나 AR 이런 실감 서비스를 했을 때도 그 방법이 맞는가, 어떻게 정상적인 증명의 품질을 측정할 것인가를 대하지만 앞으로 이제 서비스를 고품질화, 고급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품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이고요. 지금 국제에서는 ITUT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TTA PG804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되고요. 실제로 이게 콘텐츠라든지 디바이스와 관련돼서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와 연계돼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준화 주요 전략이었고요. 앞으로 표준화 전략은 국가 R&D와 연관이 돼서 제대로 만들 예정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